안녕하세요. 한국경매연구소 소장 신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사무실에 좀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뭐 식구들은 다 자고 있어서 아침 일찍 조용히 나오다가 와이프한테 딱 걸려서 어디 가냐, 그래서 사무실에 좀 간다 했더니 아침 먹고 와라는 거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좀 샌드위치 하나 먹고요. 샌드위치 하나 먹고 지금 커피 한잔 하면서 공부하다가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나온 이유는 앞으로 2019년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정보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요. 제가 앞으로 투자할 종목에 대한 부동산 공부도 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 공부에 따른 부동산 투자 물건들, 경매나 공매 물건들 중에서 제가 투자하기에 적합한 물건이 있는가 좀 검색도 할 겸 아침 일찍 좀 나왔습니다. 물론 집에서 해도 되지만, 집에서 제 서재에서 컴퓨터 책상에서 해도 되지만, 좀 아이들도 있고 좀 아이들 깨면 중간에 또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되려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들이 방해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짜증낼까 봐 그냥 마음 편하게 하려고 지금 사무실로 왔습니다. 지금 뭐 딸아이한테 전화 왔는데, 딸아이는 지금 뭐 원주에 그 어디죠?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효성 백년가약이 있는데 뭐 얼음썰매장이 있다고 거기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잘 놀다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제가 오늘 공부를 쭉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동산에 입문하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부동산에 특히 이제 경매 입문할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봐야 되겠다. 어떤 이유에서 찍는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입문이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다 아는 내용인데 식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중간중간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쭉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직업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현재 생활이 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2의 수입원을 찾고자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요 근래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묻지마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획적으로 팀을 이뤄서 그룹을 이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좀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더욱 싸게, 더욱 싸게 사서 더욱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관심을 가졌던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저 또한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부동산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한다면 중간에서 중개사무소 소장님들이 중간 역할을 해주셔서 위험 요소라든가 아니면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잘 해주시는데, 경매나 공매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검토해야 되고, 혼자서 권리 분석해야 되고, 혼자서 물건을 찾아서 입찰장에 가서, 법원에 가서 입찰도 해야 되고, 혹은 공매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본인 책임이라는 전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입문하면서 첫 번째로 곤란한 게 뭐냐면, 권리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곤란해하는 것은 명도라는 딱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좀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초보자를 기준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값싸게 부동산을 사서 매도 이후에 수익 창출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부동산 경매는 좀 한 사이클을 돌려보자면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강원도 원주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투자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명도를 진행하게 되고 명도를 진행하기 전에 잔대금을 완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잔금을 내가 100% 내 소유 자본으로 잔금을 칠 수도 있고 혹은 융자를 받아서 잔금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취득함과 동시에 제가 매입한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 사람들은 불법 점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마냥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다면 제가 배려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작업을 명도라고 칭하죠. 그래서 명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제가 원하는 임대 수익을 내기도 하고 혹은 매도를 통해서 바로 단가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물건을 사면 모두 다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고르는 과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시는데 물건을 고르는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 두 가지의 물건이 있죠. 그러면 좋은 물건은 어떤 거고 나쁜 물건은 어떤 거냐? 결론을 짓자면 초보자들이 생각하기엔 이런 게 좋은 물건이고 이런 게 나쁜 물건일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좋은 물건은 권리분석상의 하자가 없고 감정가보다 유찰이 많이 되어서 싸게 나온 물건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쁜 물건은 권리분석상의 인수사항이 많거나 혹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나중에 내가 소유하더라도 내 소유권 발휘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물건 혹은 감정가에서 유찰이 많이 되지 않고 신권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쭉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나온 물건은 외형상 좋고 외형상 나쁜 걸로 투자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외형상 초보자들이 보기에 외형상 나빠 보이는 물건들을 일명 부동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특수물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좋고 나쁨의 물건은 개인 성향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복잡한 거 싫고 이도저도 싫고 나는 수익이 적어도 좋으니까 나는 안전한 물건에 투자를 해서 적정한 수익을 작게 먹어도 좋으니까 여러 개를 할래. 이런 분들은 외형상 좋은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외형상 안 좋아도 좋으니까 투자 수익률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외형상 나쁜 물건이 되려 좋아 보이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좋고 나쁨을 이제 판가름 짓는 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틀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생각해서 아 나는 좀 더 복잡한 물건이 싫다. 혹은 나는 복잡한 물건이라도 돈이 되는 게 좋다. 그거는 개인 성향의 차니까 개인들이 정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럼 물건을 골랐다면 왜 내가 이 물건을 골랐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벌써 이전에 행해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쯤 와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물건을 좋고 나쁨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물건을 어떤 거를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재테크, 그중에서 재테크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경매나 공매를 선택을 했다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란 어떤 게 있는가?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 둘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거기에는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상업용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창고가 있을 수도 있고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주거용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의 부동산 종류들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주거용만 해도 아파트가 있고요. 빌라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요. 오피스텔이 있고요. 원룸이 있고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상가주택도 있죠. 그리고 농가주택도 있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용에 대한 건물들이 폭이 넓게 있죠. 그 중에서 초보자들이 선택하는 건 뭐다? 아파트를 먼저 선택을 한다. 예전에 빌라 선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감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좋지만 향후 매도 차익에 있어서 수익률이 크지 않으니까 나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한 4년 전만 해도 아파트는 그냥 웬만한 거 사면 다 올랐습니다. 웬만한 거 사면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경쟁률이 치열하긴 하지만 낙찰 받아두고 3, 4년 지나면 돈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2019년 지금의 부동산 흐름 속에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파트만 사면 오른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정부 정책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주거용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좀 옥죄해서 서민을 위한 집들을 좀 많이 마련해서 집값을 떨구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집값들 제가 떨어진다고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 올렸던 거 거기에 보시면 나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용 중에 초보자라서 난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가 가격이 다 떨어지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내가 수익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거용 부동산 중에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징을 찾아내야 될 텐데 어떤 특징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드실 텐데 제가 장담컨대 주거용 부동산 중에 아파트를 투자하실 거라면 앞으로는 역세권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신설되는 전철이라던가 신설되는 KTX, 지금 GTX A, B, C 노선 나오죠. 그리고 길게 보면 한강선이라는 지하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2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도로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뭐가 생기냐면 그 예를 들어서 화도에서 양평 이런 구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구간과 구간에는 분명히 인터체인지라는 톨게이트가 생기게 돼 있죠. 그럼 그 톨게이트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인구가 기반시설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인구들이 유동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가 그냥 끝과 끝 지점만 이어서 그냥 통행을 하게 한다면 고속도로에 대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톨게이트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럼 신설되는 톨게이트 주변에는 지가나 부동산에 대한 가격들이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는데 무작정 상승한다 생각해서 주변 부동산을 무조건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공급량이라든가 향후 앞으로 공급될 양 그리고 인구 유입량 그리고 인구들이 유입한다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유입이 되는가 산업단지가 생긴다던가 일자리가 대거 양질의 일자리들이 몰려온다던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곳에는 아파트를 투자를 해도 지금은 다 하락세이긴 하지만 여기는 하락되지 않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놓은 내용들을 좀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거용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어디서 얻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어디서 얻냐면 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들이 다 잡혀져 있어요. 지금 보면 원주에도 계획들이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 속에서 찾아내는 건데 수도권에 투자를 한다면 수도권의 해당 지자체에 들어가셔서 고시공고문을 보면 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고시공고문 중에서 도로가 생기는 내용도 있고 아파트 인허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공원이 생겨서 그 공원은 뭐 민간 개발을 한다 아니면 공공기관이 개발을 한다 이러한 내용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반 삼아서 투자처를 찾으시는 거지 그냥 무작정 나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니까 거기에 투자를 할래 혹은 여기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었으니까 나도 여기에 투자할래 이런 방식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철두철미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에 따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식 투자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했다가 나 재미 못 봤어. 부동산 투자하면은 이제는 다 망하는 지름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투자는 사기성이 짙은 사람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상하죠. 하지만 어 제가 투자하기 앞전에 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기성이 짙은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란 특성상 사기 행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부동산은요. 사기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물론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와 돈 많은 아줌마들을 현혹시킬 만한 외모를 갖추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저는 단 1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제 성향에 맞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그렇게 낙찰을 받아서 물건을 다시 되돌아가면 물건을 굉장히 좋은 물건을 골랐다. 계획에 맞는 어느 도시에 톨게이트가 생겨서 그 톨게이트에 생긴 아파트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따르는 것이 뭐냐면 자본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낙찰받은 그 도시에는 융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현재 내가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다주택자라서 융자가 30%만 되는지 50%만 되는지 60%만 되는지 판단하셔야 될 거고 그에 따른 제 보유자금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